과연 행복한 결혼식은 끝이 아닌 새로운 전쟁의 서막이었을까? 행복한 결혼식을 끝낸 그날 밤, 마광숙은 깨달았습니다. 이 결혼은 사랑의 완성이 아니라 새로운 전쟁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드디어 한동석과 부부가 된다는 기쁨도 잠시 마광숙의 귓가에 맴도는 건 낮에 들었던 공주실의 말이었습니다. 이제 동석이도 자리를 잡았으니 아이는 빨리 갖는 게 좋겠지. 광숙 씨가 우리 집안대를 이어줘야지. 공주실의 그 말은 단순한 덕담이 아니었습니다. 오씨 가문이 아닌 한씨 가문의 맥을 잇는 도구로서 마광숙을 바라보는 시선. 마광숙은 그 시선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웃고 있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어둡고 차가운 압박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압박감은 신혼의 단꿈마저 위협하는 거대한 그림자처럼 느껴졌다. 마광숙은 자신의 행복이 또 다른 누군가의 기대와 욕망에 짓눌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녀의 심장은 죄책감과 동시에 반발심으로 요동쳤다. 과연 그녀는 남편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강요되는 이 굴레를 받아들여야 하는가? 아니면 자신의 삶과 주체성을 지키기 위해 이 압박에 맞서야 하는가? 결혼이라는 새로운 출발점에서 그녀는 이미 깊은 고민에 빠져들었다. 한동석은 그런 마광숙의 변화된 눈빛을 느꼈습니다. 따뜻한 품 안에 그녀의 몸은 안겨 있었지만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의 가슴은 답답함으로 가득 찼다. 마광숙의 표정은 평소처럼 밝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어딘가 모르게 깊은 고민과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한동석은 그녀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다. 결혼식의 북적거림과 축하의 소리가 사라진 고요한 신혼의 밤.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한동석은 마광숙의 숨겨진 감정을 읽으려 애썼다. 그는 조심스럽게 마광숙의 뺨을 쓰다듬으며 물었다. 광숙 씨, 설마 어머니 말씀 때문에 그래요? 한동석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마광숙은 애써 미소 지으며 대화를 돌렸다. 괜찮아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묻어났고 한동석은 그 떨림 속에서 그녀의 진심을 느꼈다. 한동석은 마광숙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음을 알았지만 더 이상 파고들지 않았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헤쳐나가야 할 싸움이 외부의 간섭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름의 압박이라는 것을. 자신을 사랑하는 마광숙이 그 압박에 얼마나 힘들어할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같은 침대에서 서로를 안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외로웠다. 서로의 온기를 느끼면서도 두 사람 사이에는 닿을 수 없는 심연이 존재하는 듯했다. 한동석은 마광숙을 위해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지만 그녀의 내면 깊이 자리한 불안감을 어떻게 달래야 할지 막막했다. 그는 마광숙의 침묵이 단순한 피곤함이 아님을 알았다. 그 침묵 속에는 시어머니의 기대, 그리고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에 대한 마광숙의 깊은 고민이 숨겨져 있었다. 한동석은 마광숙의 손을 꽉 잡으며 그녀에게 자신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임을 무언으로 전했다. 그러나 마광숙의 얼굴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날 밤은 두 사람의 결혼 생활에 드리운 미묘한 균열의 시작이었다. 한편 독고세리는 예상치 못한 무게에 짓눌리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에서 받은 부케는 축복이 아닌 족쇄처럼 느껴졌다. 부케를 받자마자 들이닥친 친척들의 질문은 그녀의 마음을 더욱 조여왔다. 세리 씨, 다음은 당신 차례죠. 오범수 씨랑 언제 결혼할 거예요? 부케까지 받았으니 이제 곧 좋은 소식 들려주는 거지? 사람들의 기대 섞인 질문들은 독고세리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녀는 웃었지만 웃지 못했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은 점점 조여왔다. 아버지 독고탁이 몰락하고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려온 상황에서 그녀는 자신의 행복만을 쫓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깊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독고세리는 자신이 행복해질 자격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가족의 불행을 함께 짊어져야 하는 것인지 혼란스러웠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사랑과 책임감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축이 끊임없이 충돌했다. 사랑하는 오범수와의 미래를 꿈꾸면서도 아버지의 몰락과 가문의 위기라는 현실이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독고세리는 조용히 오범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표정은 절망으로 물들어 있었다. 범수 씨, 미안해요. 우리 결혼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눈에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듯 글썽거렸다. 그녀는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오범수에게 상처를 주는 것 같아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녀는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 범수를 붙잡는 것이 옳은 일인지 끊임없이 자문했다. 오범수는 말없이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품은 따뜻했지만 독고세리의 마음속 냉기는 사라지지 않았다. 세리 씨, 난 당신을 기다릴 수 있어요. 언제든 당신이 준비되면 그때. 당신이 힘든 시간에 나마저 당신을 버릴 수는 없어요. 나는 당신의 행복만을 바라요.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나는 당신의 곁에서 당신을 지지할 거예요. 오범수의 따뜻한 위로에 독고세리는 그의 품에 안겨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독고세리의 갈등은 이제 단순한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가문과 책임,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도리와 부딪히는 정체성의 전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 가족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었고 그 고통은 그녀의 영혼을 잠식해 들어갔다. 오범수는 세리의 선택을 존중했지만 그의 마음 한켠에는 세리를 향한 깊은 안타까움과 함께 불안감이 드리워졌다. 과연 이들의 사랑은 현실의 벽과 가문의 그림자를 넘어설 수 있을까? 독고세리는 언제쯤 자신의 행복을 위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시각 독고탁은 자신의 몰락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다는 소식, 피할 수 없게 된 죄의 그림자가 그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듯했다. 그는 차갑고 어두운 감옥에 갇힌 채 과거의 영광을 회상하며 고통스러워했다. 이 세상이 나를 이렇게 무너뜨릴 줄은 몰랐지. 다 한동석 때문이다. 그놈이 날 짓밟았어. 내가 평생을 바쳐 세운 신라주조에서 눈을 뻔히 뜨고 쫓겨나더니 그것도 믿었던 마누라한테 배신당하다니 이 빌어먹을 세상. 그는 분노했고 분노는 곧 자기 연민으로 이어졌다. 독고탁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모든 비난의 화살을 한동석과 세상에게 돌리며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부정했다. 그의 눈빛은 광기에 휩싸였고 그의 목소리에는 증오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감옥의 차가운 공기는 그의 오만함마저 얼어붙게 만드는 듯했다. 그러나 그토록 증오하던 장미애가 조용히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독고탁의 초췌한 얼굴을 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면회실 유리 너머로 그에게 마치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밥상을 올려놓듯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다. 여보, 이젠 그만 고집 피워요. 당신의 죄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어요. 당신이 죄를 인정하고 속죄해야 세리와 강수도 편해질 수 있어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해요. 당신의 고집 때문에 아이들까지 고통받게 할 수는 없잖아요. 장미애의 목소리에는 애원과 함께 마지막 남은 연민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독고탁이 더 이상 추락하지 않고 남은 가족이라도 지켜내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독고탁은 그녀의 말을 들었지만 처음에는 또다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고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헛소리 마.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왜 죄를 인정해야 해. 나는 잘못 없어. 그는 분노에 휩싸여 장미애의 진심을 외면했다. 그의 몸은 감옥에 갇혔지만 그의 정신은 여전히 오만함과 부정 속에서 헤매고 있었다. 그러나 장미애가 조용히 면회실을 떠난 후 그는 식탁 위에 놓인 따뜻한 밥상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따뜻한 국물,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그리고 미역국 옆에 조용히 놓인 젓가락 한 쌍. 그것은 비록 차가운 감옥이었지만 장미애의 마지막 배려이자 사랑의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독고탁은 결국 숟가락을 들었고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음식을 먹어 내려갔다. 그의 메마른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따뜻한 국물은 그의 차갑게 굳었던 심장에 작은 온기를 불어넣는 듯했다. 그리고 그의 눈가에는 서서히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억눌렸던 신음 같은 말이 터져 나왔다. 나도 잘못한 걸까? 그 말은 아직 작았고 그 반성은 아직 희미했지만 그는 처음으로 자신을 돌아봤다. 그의 마음속에서 오만함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는 독고세리를 떠올렸다. 자신이 몰락하면 가장 힘들어할 딸의 얼굴이 아른거렸다. 그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딸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세리만은 지켜야 해. 그 한마디는 독고탁이라는 인물이 처음으로 남이 아닌 자신의 가족을 위해 입 밖에 낸 진심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혼란스러웠지만 그 속에는 딸을 향한 부성애가 조금씩 피어나고 있었다. 그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달리 차분하고 결연했다. 내가 한 건 내가 책임지겠소.
대신 우리 딸은 지켜주시오. 내 모든 걸 걸어서라도 세리만은 지켜낼 것이오. 독고탁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스스로의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그의 반성이 진짜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감옥에서의 삶은 그에게 뼈아픈 교훈이 될 것이었다. 그는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는 고통스러운 여정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날 밤, 마광숙은 결혼식 전에 미순에게 건넸던 반지를 떠올렸습니다. 미순에게 맏며느리 자리를 넘기며 했던 그 말. 미순아, 나는 이제 오씨 집안 며느리가 아니야. 난 한동석 씨 아내야. 이 집안은 내가 지켜줘. 그녀는 자신이 진정으로 지키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란 피보다 더 진한 의지라는 것을.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뿐만 아니라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것이 진정한 가족이라는 것을. 마광숙의 얼굴에는 깊은 깨달음에서 오는 평온함이 깃들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가족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결혼식은 극적이었고 오천수의 축사로 정점에 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광숙이 형수님이 없었다면 독수리 술도가는 다시 설 수 없었습니다. 형수님은 우리 가족에게 다시 희망을 가져다 준 분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독수리 오형제가 형수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 가족입니다. 오천수의 말에 마광숙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고 오광수, 오응수 등 오씨 형제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마광숙에 대한 깊은 신뢰와 감사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마광숙을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였고 그녀의 옆에서 함께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공주실과 박정수, 그 둘의 묵은 갈등이 이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두 장모님의 동거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은 폭탄을 품고 있는 듯했다. 그들은 마광숙의 간곡한 부탁으로 함께 살기로 했지만 서로를 향한 해묵은 감정들은 언제든 폭발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공주실은 박정수가 자신에게서 마광숙을 완전히 빼앗아갈까봐 불안해했고 박정수는 공주실의 존재 자체가 자신의 오랜 수건이었던 마광숙과의 행복한 삶을 방해할 것이라고 여겼다. 같은 지붕 아래 살게 된 두 사람은 끊임없이 서로의 신경을 긁으며 작은 마찰을 일으켰다. 식사 자리에서의 미묘한 신경전, 사소한 집안일을 둘러싼 언쟁은 이미 일상적인 풍경이 되어가고 있었다. 마광숙은 두 사람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며 지쳐갔지만 그들의 뿌리 깊은 갈등은 쉽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마광숙은 아직 알지 못합니다. 한동석의 장모, 박정수가 숨기고 있는 마지막 한 가지 비밀이 그녀의 삶을 또다시 뒤흔들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그 비밀은 한동석의 출생과 깊이 연관되어 있었고 그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마광숙과 한동석의 사랑은 물론 술도가 가족 전체의 운명이 예측 불가능한 혼돈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었다. 박정수는 이 비밀을 숨기기 위해 평생을 조심해왔지만 이제 그 비밀이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 비밀이 폭로되면 마광숙과 한동석의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마저 송두리째 흔들릴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했다. 과연 마광숙은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독수리 술도가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다음 이야기가 더욱 궁금해진다.